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질 폼인데요. 연질 폴리우레탄 폼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하게 이제 메모리 폼도 연질 폼이라고 할 수 있죠. 경질은 일단 아니죠. 그 다음에 반경질도 아니에요. 근데 폼이고, 그리고 부드럽죠. 그래서 연질 폼으로 보는 게 맞고요.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가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예, 보통 이제 형상을 기억한다라는 뜻에서 복원을 의미합니다. 복원. 자,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모리 폼을 이렇게 구글로 메모리 폼 포뮬레이션 이렇게 쳐봤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이제 위키피디아에 바로 가서 이렇게 메모리 폼을 보면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손자국이 남아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면서 이제 원형 복원이 되는, 이건 베개죠, 베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텍스트가 있는데, 영문으로 그냥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로 그 번역 툴이죠, 번역 툴로 해가지고 한글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영어 조금 공부해서 영문으로 직접 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 폼은 뭐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주로가 아니라 그냥 폴리우레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케미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뭐 기능성을 넣겠다 그러면 이제 폴리우레탄 관련 없는 케미칼이 들어갈 건데, 폴리우레탄 원료인 폴리올 이소시아네이트, 정포제, 발포제, 촉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뭘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점도하고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필러를 넣거나 또는 뭐 난연 효과를 넣거나 또는 다른 점성적 특징을 위해서 뭘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입니다. 보통 이제 요 동일한 용어로 쓰이는 게 비스코 엘라스틱이라고 해서 점탄성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나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슬로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천천히 회복된다. 근데 폴리우레탄 폼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이렇게 로우 레질런스 폴리우레탄 폼이 이제 저탄성 폴리우레탄 폼 이렇게 보는 게 맞죠. LRPU 이런 용어를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스코 엘라스틱이나 로우 레질런스 폴리우레탄 폼 또는 슬로우 리커버리 폼 이렇게 검색을 해도 메모리 폼이 나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메모리 폼이 폴리우레탄 폼인지 모르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폴리우레탄 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버블 셀 구조를 말하죠. 셀이랑 버블이랑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이죠. 오픈. 이 오픈 셀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오픈 셀이고 통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뭐냐면 에어가 통과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갖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높은 밀도의 메모리 폼은 이제 그 여기 바디 히트, 몸에 우리가 이제 베개는 이제 머리를 눕히거나 이제 매트리스는 이제 몸을 눕히는데, 거기 일대 이제 그 몸에 열을 받아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따뜻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 통기성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뭐 리커버 대 오리지널 쉐입, 이게 이제 그 슬로우 리커버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그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충격 에너지를 흡수해서 복원될 때 그 사람 신체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만일에 이제 이 고무, 우리 라텍스 같은 경우 반발이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눕히면 쿵 이렇게 세게 눕히면 머리가 아프죠. 그게 이제 저정적인 그 탄성 고무의 특징이죠. 근데 메모리 폼은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쿵 누워도 그 충격을 흡수해서 이렇게
천천히 회복력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카닉스 뭐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히스토리는 이제 당연히 나사가 나오죠. 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템퍼폼이 나오게 되죠. 1991년 템퍼폼.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뭐 위험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케미칼로 만드는 거니까 과다하게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폼 검색하면 이렇게 비스코 엘라스틱하고 슬로우 리커버리가 메모리 폼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메모리 폼을 제한해주는 그런 말이냐, 아니면 동일하게 쓰이는 말이냐, 이게 좀 따져볼 일인데, 어쨌든 비스코 엘라스틱이 메모리 폼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슬로우 리커버리가 또 메모리 폼의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메모리 폼을 통칭을 하는데, 거기에 비스코 엘라스틱이나 슬로우 리커버리가 같이 용어로 쓰인다, 이런 측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메모리 폼 포뮬레이션으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요겁니다. 요거 Method for Preparing Visco Elastic Polyurethane Foam. 당연히 메모리 폼이라고 안 써 있죠. 비스코 엘라스틱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improve 해가지고, 여기부터 보죠. 여기 뭐라고 케미칼들 막 써 있는데, improve processing 이렇게 돼 있죠. processing. 그 다음에 특별히 permit 허용한다. use of higher isocyanate index 이렇게 돼 있죠. 더 높은 이소시아네이트 인덱스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improve 폼의 피지컬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통해서 피지컬 프로퍼티, 물성을 개선하는 그런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폼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특허.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개요고요. 아까 여기 읽어드렸고요. 이렇게 메소드 해가지고 어디에서 했냐면 다우에서 했네요. 다우 케미칼. 그래서 쭉 있으면 쭉 읽어봤는데, 이제 저는 이런 뭐 원료 특징이라든지 원료의 범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패스하고요. 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패스하고요. example 보면은 폴리올 발포제 물이죠. 물이고요. 그다음에 서펙턴트 아민 촉매, 그다음에 띤 촉매, 그다음에 T80, TDI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 포타시움 아세테이트 솔루션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원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폴리올 A부터 한 번씩 볼까요? 여기 폴리올 A, B, C가 합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이제 다른 실험인데 폴리올 D, C가 합이 100이에요. 그래서 폴리올 A, B, C, D까지 쭉 볼게요. 자, 폴리올 A는 분자량 700짜리고 PPG입니다. PO죠. PO가 붙어있는 PPG, 트리올. 그러니까 글리세린 베이스에 PO를 쭉 붙여가지고 분자량 700짜리 만들었어요. 연질 폴리올 느낌보다는 오히려 경질 폴리올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분자량이 짧죠. 폴리올 B는 990까지고요. 분자량이. 그 다음에 3 펑셔널 역시 글리세린 베이스에 PO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올 C는 1800짜리인데 분자량이 펑션이 6.9예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벌써 폴리올이 조금 애매하죠. 이거 폴리올 같은 느낌 안 들고, 이건 슈가 글리세린의 게시제에 2호를 75% 이렇게 붙인 2호 덩어리입니다. 2호 덩어리. 이 펑셔널리티가 높고 2호가 많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네, 요거는 세로프너입니다. 세로프너. 그래서 사용량도 8 요 정도 쓰였죠. 세로프너. 그 다음에 이제 폴리올 T는 분자량 1008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트리펑셔널 글리세린 베이스에 PO 붙여 있는 그런 폴리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폴리올 A, B, C, D 이렇게 해서 C 세로프너 빼고요.
전부 지금 분자량이 1000 근처에 있죠. 1000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폼은 폴리올 분자량이 되게 짧은 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짧은 거를 가지고 메모리 폼을 만듭니다. 자, 연질폼 하면 기본적으로 연질 슬라브 스폰지, 우리가 일반인이 스폰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분자량 3000짜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고물성이 좀 좋은 침대 타퍼 이런 건 5000, 6000. 자동차용 시트도 좀 그 일반 시트는 분자량 5000, 6000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프리미엄 물성, 그러니까 좀뭐 하이 레질런시라든지 프리미엄 물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자량 8000, 뭐 9000 이렇게 만까지 올라가죠. 근데 여기 이 메모리 폼은 폴리올 분자량이 되게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이 물 함량을 보면은 일반 스펀지보다 밀도가 되게 높죠. 네, 3, 4 이렇게 넘어가는데 물이 1.25 되게 고밀도예요. 폼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폼은 일단 기본적으로 몰드 폼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메모리 폼은 조금 이제 저가형 메모리 기능이, 그러니까 슬로우 리커버리가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리커버리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촉매 보겠습니다. 실리콘 니악스 L627 서펙턴트 이렇게 돼 있죠. 나이악스라고 발음하나요? 서펙턴트인데 여기 이제 서펙턴트 보면 요걸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모멘티브 나이악스 어디티브 이 브로셔를 가져왔어요. 브로셔. 네, 브로셔를 가져가지고 쭉 이제 그 전체 제품들인데 여기 그 실리콘 서펙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L820 요거예요. 요걸 지금 특허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용도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하이드롤리틱 스테빌리티 이렇게 되고 CO2 블로운 폼 여기에 해당하는 게 CO2 블로운 폼 하이드롤리틱이 아니고 L820은 이게 와이드 프로세싱하고 에피션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FR 프로퍼티하고 로우 에미션 포 제너럴 유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랑 또 매칭해서 이쪽 보면은 로우 에미션 와이드 프로세싱 FR 실리콘 with medium efficiency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연질 슬라브 폼에 해당하는 실리콘 설펙턴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설펙턴트도 이렇게 있고 참조해서 쓰면 되고요. 비스코 엘라스틱 폼인데 로우 에미션 셀 오프닝 실리콘이라고 써 있는데 62912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비스코 엘라스틱이 많이 써 있죠. 요런 거 실리콘을 써도 돼요. 저 특허에서는 저걸 썼어요. 특별히. 네. 그래서 비스코 엘라스틱 폼이라고 써 있는 그 실리콘 선택해서 처방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 볼게요. 촉매 NIX A1 캐탈리스트, 이제 이거는 블로잉 캐탈리스트죠. 블로잉 캐탈리스트고 이제 젤링 캐탈리스트가 B 이렇게 해서 33% 테다죠. 트리에틸렌 다이아민 TEDA 테다를 뭐에 넣겠냐면 in DPG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DPG에다가 테다 33%를 녹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업용으로 납고 33LV 또 뭐 L3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촉매들 뭐 포타슘 아세테이트 뭐 솔루션 33% 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갤링 촉매들도 있죠. 찐 캐탈리스트도 쓰였네요. 찐 스테노스 옥테이트 캐탈리스트 이건 이제 T 이렇게 해서 T9 뭐 T12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DI는 T80도 있고 여기 이제 이쪽 뒤쪽에는 T65도 있네요. 여기는 T80은 투포체 투식스체에서 80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DI 쓰기도 하고 TM 블렌드 쓰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 이제 물성에 따라서 고물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MDI를 조금 사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몰드 폼은 대체로 이제 TM 블렌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신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에 직접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영상 정보 보시고 원료 소개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 원료, 여기 사용된 원료가 바스프 원료들이에요. 바스프. 우연히 이제 영상 하나 건졌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건데요. 그 소리를 껐어요, 제가. 왜냐면 그 배경음악이 그 저작권에 연결이 돼가지고 영상 올리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 메모리 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막을 넣었죠. 영문 자막. 영어 아닌데 영어로 넣었어요. 메모리 폼이고요. 지금 택키 보는 거고요. 지금 원료 설명하고 있죠. 루프라이 IT 20121 PXPV. 요거는 시스템 폴리올이에요. 그러니까 촉매 정포제 폴리올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소시아네이트예요. 루프라 넷 NAT 이거는 네이트 이소시아네이트를 뜻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폴리올이에요. 폴리올. 근데 이제 여기 보면 used in place of POP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요 원료에 추가 처방, 그러니까 이게 풀 시스템이잖아요. 완전히 믹싱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물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다.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실리콘도 넣고, 그 다음에 폴리올도 더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DP102인데 프로세싱 캐탈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크 NE300 이것도 이제 촉매인데 이것도 그 추가로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used in place of 아미 촉매에 대체해서 쓴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그 NE라고 하면 no emission, non emission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냄새 안 나야 되니까 VOC를 저감하는 촉매죠. 그래서 이제 발포를 해가지고 핸드 드릴로 이렇게 발포를 한다는 뜻이고요. 발포에 넘어갈게요. 지금 발포해서 택풀이 보는 거죠. 택풀이가 끝났는지. 왜냐면 자르라고 잘라서. 발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원료 이제 뭐 설명하는데, 그 취급할 때는 이렇게 안전용고 장갑, 마스크, TDI 쓰면 꼭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TDI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눌러보겠죠. 슬로우 리커버리가 되는지. 그래야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복원도 정확히 되는지. 이렇게. 네, 맞죠. 이제 슬로우 리커버리가 되죠.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을 때는 금방 올라와요. 좀 더 두꺼운 거는 한참 있다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이렇게 이 차이가 느껴지죠. 손을 뗀 이후에 천천히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러 번 눌러보네요. 네, 다시 원상태로 복원되는 걸 보는데, 이렇게 하면 더 천천히 올라오죠. 이렇게 세워서. 자, 이 정도입니다. 영상 이 정도고요. 원료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 루프라놀 2012/1/px/pve 이렇게 이름이 잔뜩 긴데요.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긴가 봐요. 그래서 밑에 보면 폴리올 컴포넌트는 폴리올의 어디티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는 폴리메릭 MDI 베이스의 루프라넷 MX11881. 이소시아네이트 먼저 볼게요. 이거죠. 이거 181인데 NCO가 32.8이에요. NCO가 32.8을 가지고 제가 이 이소시아네이트를 추정을 해보면, 일단 폴리메릭 MDI라고 써놨으면 폴리메릭 MDI가 맞죠. 거짓말을 쓰진 않아요. 원료 메이커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제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소에 연질 처방할 때
올이든 이소시아네이트든 원료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써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진짜 알려주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겪었어요. 네, 질문을 잘 못하면 잘 안 알려주고요. 질문을 잘하면 잘 알려줍니다. 근데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항상 질문에 대한 기준이 그렇잖아요. 10분을 질문할 거 있으면 100분을 공부해서 질문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알려줘요? 그거를 안 알려주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알려드리면 폴리머릭 MDI로 써 있지만 사실은 폴리머릭 MDI가 아니고요. 일반 폴리머릭 MDI보다 뭐가 다르냐면 점도하고 점도 30이잖아요. 일반 폴리머릭 MDI는 200이죠. 200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200인데 30이면 이거는 이제 그 올리고머 대비해서 여기 보면 올리고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contains 올리고머, 하이 펑셔널리티 올리고머죠. 그 다음에 아이소머라고 있는데 아이소머는 포포체에 요렇게 써 있는데 요게 이핵체예요. 이핵체 모노머 MMDI. 근데 이사체가 있어요. 이사체. 그래서 이사체나 포포체나 여기 이거는 MMDI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리고머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이 벤젠능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N15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분자량 짧은 이사체, 사사체 그 모노머가 양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동시에 N15%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32에서 0.8이 높아졌고요. 200에서 30으로 점도가 뚝 떨어졌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투포체 아이소머가 투포체 모노머 MDI 아이소머가 많아진 거예요. 포포체를 더 넣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포포체도 일부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연질 폴리우레탄 폼에서 포포체를 잔뜩 증가시켜 놓으면 흐름성이랄지 또는 물성에서 이제 테어 스트렝스랄지 여러 가지 물성들의 반작용 그러니까 나쁜 점이 다 드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아이소머 쪽을 좀 증가시켜서 연질 폼 자체의 특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폴리올 쪽 보시면 이제 이소시안트 봤고요. 폴리올 컴포넌트는 비중 1.08이고요. 비중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로마틱 뭔 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특수 기능을 넣기 위해서 그런 비중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는 그냥 PPG죠. 그냥 PPG. 설탕이 들어가도 조금 높아지겠죠. 근데 그냥 PPG. 그 다음에 점도 980면 일반 처방이죠. 특수한 거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OH 밸류가 53 트리 펑셔널이고 거의 대부분 트리 펑셔널이고 53이다 그러면은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3,000 좀 넘는 정도 수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관능이면 53이면 거의 뭐 1000 정도 2000 정도 되겠죠. 2000 정도. 네, 그런 개념으로. OH 밸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자량 1000당 하나가 OH가 달려있다 그러면 56.1이에요. 그 숫자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이거를 이제 뭐 POP 같이 뭐 쓰겠다 그러는데 POP는 아니에요. POP를 쓰려면 POP를 갖다 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분자량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 그냥 이것도 당연히 폴리이소폴리올이고 글리세린 베이스에 이게 세컨더리 글리세린 베이스의 PO죠. 글리세린 베이스 PO인데 뭐 안티옥시дан트를 뭐 BHT를 안 넣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비싼 폴리올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OH 밸류 48이면 뭐 한 3,500 분자량 이 정도 보면 되나요? 점도 600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프로세싱 캐탈리스트, 어디티브 이렇게 돼 있죠. 프로세싱 어디티브. 이건 뭐냐면 성형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탭키를 자꾸 눌러본 걸로 봐서는 그 영상에서 탭키를 자꾸 눌러본 걸로 봐서는 탭키를 좀 당기기 위해서 브리스코 엘라스틱이 약간 그 물에 푹 젖은 느낌의 이렇게 성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형이 그 후기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와요. 왜냐하면 EO가 같은 폴리올이 아니잖아요. 다 PO잖아요. 짧고 PO인데 NCO는 높아요. 그러면 그 말단 반응이 생각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드록시 넘버가 되게 높은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세싱을 개선해 주겠다. 여기 보면 increased tear resistance 이렇게 돼 있죠. 테어도 개선해 주고 텐사일 엘론게이션도 증가시켜 주고 물성도 좋아지고 프로세싱도 좋아지고 하는 종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량을 넣겠죠.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비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료에 대한 대략 보셨죠? 원료에 대해서. 그래서 분자량 뭐 1000근처짜리 가지고 하고 촉매는 그냥 뭐 A1하고 답코 이렇게 해서 일반 연질 그냥 촉매 이렇게 쓰는 거고, 단지 이제 세로푼 정도를 이제 세로푸너를 넣느냐 많이 넣느냐 조금 넣느냐 또는 그 무기 세로푸너를 쓰느냐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방이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 복잡일 수는 있지만 일반 메모리 폼 하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쟁 소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프링하고 라텍스 메모리 폼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인 시각으로 돌아가서 리바트예요. 리바트에서 자료를 해놨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대세는 메모리 폼이고요. 스프링하고 라텍스는 이제 시장 저 멀리 사라져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압도적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메모리 폼이. 라텍스는 여기 보면 한 방이 끝이에요. 뭐 편하고 어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프링 수백 개가 하나가 아닙니다. 뭐 설명했는데 요거 라텍스 고무예요. 고무. 자, 우리 고무 생각하면 뭐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타이어. 그럼 고무 타이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가 고무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갈아야 되죠. 시간이 되면 갈아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크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스러지고 이런 변화가 있고요. 물성적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해지죠. 딱딱해져요.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고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침대가 점점 딱딱해진다. 나는 원래 부드러운 침대를 샀어요. 라텍스가 처음엔 부드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딱딱해진다. 그러면 그 침대가 처음에 산 침대가 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되겠죠. 폴리우레탄 메모리폼 침대하고 고무 침대하고 어떤 침대에서 눕고 자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근데 라텍스가 뭔가 과학적이고 굉장히 신소재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냥 고무입니다. 라텍스는 고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온수 매트 못 쓴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특별히 그 체압 분산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나 경도, 그 다음 압축 강도, ILD 있죠? CFD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는 측면에서의 메모리 폼이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밀도 차이도 있고요. 밀도 고밀도 저밀도 밀도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레질런시가 하이도 있고 로우도 있고 뭐 중간 어디쯤 있고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셀도 오픈 정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그 신체적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베개로 하느냐, 침대 매트리스 타퍼냐,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설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폴리우레탄을 굉장히 좋은 소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잔뜩 메모리 폼의 장점만 얘기를 해드렸네요. 자,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메모리 폼 아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